특히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0.9, 8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고령 시대가 됐죠.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고령 시대가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체육에 대한 그런 쪽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척해 갈 수 있는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정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면 대학에서 문제 해결력 있는 학생을 뽑는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그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길러지죠? 본인이 부딪혀서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게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부모님들이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버렸어요. 너 학원 갔다가 수학 공부 떨어지니까 학원 갔다가 끝나고 나면 태권도 학원 갔다가 여기 갔다가 피아노 학원 들렸다가 와라부터 시작한 게 유치원생들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기 문제를 개척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군대 간 친구들이 전화해서 엄마 나 여기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중대장님하고 통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력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안하죠. 그냥 놔두면, 우리 아들을 놔두면, 딸을 놔두면 불안해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보면, 좀 멀리서 바라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똑같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적극적으로 또는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진로에 관련해서도 본인들의 고민과 실패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인 진로를 이제 고등학교는 탐색한다고 하지 않고 개척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한 축으로서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정도 되시면 아니면 좀 관심 갖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최대 입시에 관련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책을 또 한 권 냈고 카페를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요. 그 뒤를 계속 누군가들이 쫓아와요. 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쪽 최대 입시계를 선도하는 그런 책무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고도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하는 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했던 얘기들을 잘 합니다.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입시를 분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대학들을 신청을 받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대학을 10개를 김영훈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식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보았던 거 10개를 설명해 줄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바람직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훈 선생님하고 송곡고등학교 여왕구 선생님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명고등학교 김영훈입니다. 1차
체육계열 진학 설명회 참석하셨던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혹시 손 한번 감사합니다.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때는 이제 토크 형식으로 저희가 앉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했는데 강대상이 여기가 앉은 위치보다 좀 낮아서 이렇게 앉지 않고 이렇게 서서 좀 토크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차 때는 주요 대학들의 먼저 기본 계획, 서울 경기권에 있던 기본 계획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작년도 대비 몇 명 인원이 바뀌었고 어디서 인원을 더 줄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월 달에는 이제 합격자 성적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취합을 했습니다. 그 성적들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천하우 선생님과 많이 고민을 하고 저 잠도 못 자고 또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각 대학들에서 뭘 원하냐,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나, 더 나아가서 계산도 한번 해봤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여학부 선생님께서 덤으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성북고등학교에 많은 체육 중점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 토대로 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대학 진학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대학 진학하는 방법들, 그리고 바람직한 정시 지원의 전략. 저희가 수시를 3월 달에 기본적으로 수시를 베이스에 초점을 줬다면 이번에는 정시 우리가 원했던 대학 10개 대학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 대학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바람직한 진학 전략은 여러분들 이제 수시를 갈지 정시로 갈지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맘때쯤 되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천하우 선생님 찾아가고요. 저도 찾아오고요. 학부모님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체육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제 설명에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그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왜 체육대학 가고 싶니? 그 학생들이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체육에 좀 소질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찾아옵니다. 물론 진로 진학에 이렇게 관심 갖고 고민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그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체육을 네가 전공을 했을 때 네가 얻어지는 건 뭐고 왜 진학을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이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체육이 조금 더 성적이 낮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스카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들 이 부분에서 고민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어떻죠? 와가지고 갈고 닦아서 실기까지 겨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체육대학을 진학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들 제가 스포츠 클럽 2가지 보여드렸습니다. 하늘로 팡이라는 배구 동아리와 하늘로 철하는 야구 동아리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학생들 굉장히 즐거워 보였죠. 그 학생들의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가 삶이 되어서 그 학생들을 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자, 사진 보시면 하늘로 쳐 저희가 우승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하늘로 팡 우승했던 사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만수 감독님 오셔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희가 땀 흘리면서 결승전에는 아까 좀 보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 당시 엄청 떨렸을 텐데도 올라가고 공을 던지고 자기는 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친구 응원하고 그리고 전국대회는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돼서 전주를 또 게스트하우스를 돈이 부족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빌리고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또 경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멋있게 저희 학생들이 스파이크를 멋있게 때리던 모습들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학생들은 삶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재작년에 이제 간동대학교에
진학을 시켰던 학생인데 사진이 너무나 멋있어서 또 봤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이제 라이프 가드 관심이 많이 생겨서 또 공부를 하게 되죠. 자격증도 준비했고요. 수상 인명 구조 보시면 이제 하계 스포츠, 동계 스포츠가 있는데요. 동계 스포츠에 또 스키 재밌으니까 이걸 수업으로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스키에서는 이제 페트롤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렇게 탐색할 수 있고요. 하계 스포츠로 스쿠버 동아리 우리 체육중점학교에서 이제 수시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12월 달에 별도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스쿠버를 통해서 또 여가 활동도 탐색할 수 있었고요. 이런 축구랑 구기 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이 생깁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심판, 축구 심판이나 농구 심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취득도 하고요. 좀 철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체육대학을 진학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교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운동건강 관련사라든가 AT 트레이너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현장에 계신 트레이너분들, 생활체육 지도자 이거는 스포츠 CEO를 사진에 설명을 한 건데요.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연매출 한 300억 정도. 수원시 쪽에서는 PEC라는 단체에서 유아체육을 안 했으면 소위 말하는 왕따까지 당한다는 그런 식으로 스포츠를 확장시켰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아일랜드라는 민간 기업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건 이제 스포츠 마케팅. 이제 많은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명고등학교에서 체육중점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1학기에 한 15회 정도 체육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로 특강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면 아직도 체육교사를 많이 봐서 체육교사가 꿈인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가치가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꼭 대학 진학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학교에 진학하면 너무 좋겠지만 강역버스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할 때 좀 근거리에 가까운 데 있으면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죠. 만약에 스카이 대학이 아니면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학 가서 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시키게 하면 됩니다. 체육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학군단 설치를 말씀드린 건데요. 각 대학에서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장교를 기를 수 있는 대학인가 아닌가 이런 걸 또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학군단이 있는 학교면 재정적으로 그래도 4년제 대학인데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단과대학 사진입니다. 다음 탐색해 볼 거는 거리가 좀 가까웠고 이제 저거 학군단도 설치되어 있고 체육대학이 단과대학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체육과가 하나로 되어 있나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체육대학이 하나의 과로 되어 있는 학교에는 체육 관련된 시설과 교수진의 지원이 조금은 적겠죠. 근데 체육이 단과대학으로 하나의 대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도 따로 있고요. 교수진도 풍부하겠죠. 이 친구가 가서 스포츠를 하기에도 시설 환경도 좋을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탐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인데 의과대학에 있는 사진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의 체육대학이면 그래도 우리 학생이 가서 체육을 하기에 여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아니면 한의학과 대학이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의 조건 전임교원 수를 천하우 선생님이 한번 우리 살펴보자. 몇 명이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토크쇼 방식으로 했을 때는 천하우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천하우 선생님 여기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한번 불러주시죠. 제가 원래 지난번처럼 여기 앉아서 우리 토크 콘서트식으로 하다가 좌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 빠졌는데요. 지금 김영훈 선생님께서 뭐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좋은 대학을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밤에 잠자다가 교수가 많은 게 일단 좋겠어. 체육의 하부 세부 전공이 많게 잡으면 한 15개, 적게 잡으면 한 13개 정도 전공을 보거든요. 체육학 밑에 하위 학문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체육을 배우고 싶으면 내가 전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전공을 공부한 교수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대학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그거 학생들의 욕구를 커버할 수 있는 대학인가를 살펴보는 조건으로 전인교원 수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경희대학은 5개 학과에 저기에 대학원 교수까지 해서 28명. 네. 서울대학은 확실히 좋은 대학이에요. 단과인데 그냥 한 개 1개 학과인데 18명. 거의 뭐 단과대학 수준으로 교수를 보유하고 있죠. 연세대학교는 많아 보이지만 저게 2개 학과입니다. 체교과가 있고 서흥산이 하나 있고 해서 7명, 8명.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한 개 학과에 9명. 중앙대학교는 9명 좋은 대학이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지만 한 분은 대학원 교수예요. 8+1. 단국대학교도 좋은 대학 같아 보이지만 3명은 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부에는 6명. 성균관대학 괜찮은 대학이죠. 학부에만 8명. 건국대학교 괜찮은 대학입니다. 7명. 한양대 괜찮은 대학 같아 보이지만 과 2개입니다. 저기에. 그리고 또 한 명은 대학원 교수예요. 그래서 한 개 학과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수 수가.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다. 제 개인적으로. 숙대 체교과 하나에 7명 괜찮고요. 이대 여학생 굉장히 많이 뽑는데 5명밖에 없습니다. 전인교원이. 전인교원 수 굉장히 작고요. 동대는 좀 왜 이렇게 적죠? 너무 적습니다. 4학년까지 있는데 한 개 학년에 40명씩만 잡아도 저게 너무 많은 비율이죠. 네, 제가 이렇게 조사해봤습니다. 네. 전인교원수가 많다는 거는 그 대학생이 분명히 선호하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체육 문과 쪽이라든가 이과 쪽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근데 공부하고 싶은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전인 교수님 계시면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겠죠. 그 학생은 진학 잘한 거겠죠. 네, 그 다음에는 그 대학교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빠지나 그것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학생들이 그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1명, 고려대학교 2명,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죠 1명, 운동건강과에서는 20명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예, 단국대 21명, 예, 체육교육과는 1명밖에 결혼이 없네요. 인하대 1명, 한체대 11명, 경희대 17명, 한양대 2명, 명지대 9명, 시립대 3명,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명, 국민대학교 5명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굳이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하나만 양보해서 그 학생들이 체육을 공부하고 싶다면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체육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에 진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한구 선생님, 또 송곡고 체육중점학교 담당 선생님이시니까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못 오셨던 분들도 있어서 크게 입시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개 지원을 수시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는 지원 마감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나오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3개, 가나다군 3개를 쓸 수 있고요. 군집별로 해가지고 오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여기 계신 김영훈 선생님께서 뒤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말씀 되게 많이 듣잖아요.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특정 고등학교를 뽑기 위한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보셨던 서울대학교 입학했던 저 영상 처음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한 가운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학교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약간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학교 생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최근 3개년 동안 보니까 성적이 조금 중요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명고등학교도 일반고, 저희 성곡고등학교도 일반고여서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들 대부분 다 그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수도권 바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권 안쪽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점수대가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학부모님들 아시는 점수대가 중경외시 라인업에 있는 15개 대학 안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2등급 전후로 해서 돼 있고, 단 그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부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1차를 합격해서 면접 때 기가 막히게 정말 그 교수님들이 원하는 질문의 대답을 마음을 훔친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6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되나 이 4가지를 뽑았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묻어나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다. 작년 설명회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만 30분 이상을 다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은 정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히 내용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교육을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활동이다. 중대, 성대, 이제 추가적으로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에서도 실기제도는 폐지했습니다. 공부할 줄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습이 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는 거죠.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거고요. 이제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체육대학 진학 방법의 정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 놓은 거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학생이. 하지만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이면 수학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 탐구는 두 과목 이상은 해줘야 된다. 실기도 보시면 건강체력과 스포츠체력, 전공실기로 나눴습니다. 건강체력은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좀 힘이 나죠. 그런 것들 근지구력을 원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턱걸이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턱걸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스포츠 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핸드볼공 던지기라든가 메디시볼 던지기, 이제 전공실기까지 넘어가면 농구, 이런 것, 축구 이런 것들을 또 측정하죠. 그러한 실기들을 포함해서 체육대학 진학을 하려면 정시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수학 반영 대학,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대체 과목을 허용하는 대학, 그리고 실기를 잘하는 학생, 실기 우수자 대학으로 4가지로 챕터를 나눠봤습니다. 바람직한 정시 지원 전략, 이게 저희의 이제 오늘 주된 주제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학생이 모의고사를 이제 3월 달에 보게 됩니다. 3월 달에 보게 되면 그 학생은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 오를 거야. 계속해서 시간을 벌게 합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3월달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더 높아질 확률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3월달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만 또 있지만 6월달이 지나고 수능까지 가면 졸업생들이 또 10만 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학생들을 빼고 우리끼리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죠? 절대평가에 있는 종목은 영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표준 점수입니다. 내가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도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6월달에는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6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졸업생들도 들어오죠. 이제 수능과 흡사합니다. 그 연구를 또 말로만 하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통계적으로 졸업생들 한 300명 정도 데이터 표본을 3월달, 6월달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천하고 선생님부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하고 선생님. 네. 다시 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잡을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잘 안 들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우리 아이 정시로 가야 되나 수시로 가야 되나,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좀 서론격이었고요.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를 제가 이제 수년간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건 정시예요. 그런데 지금 수능 점수를 어떻게 맞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기는 저희들이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수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뭐 이게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를 사실은 계속 저희가 예측합니다.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예측해 보는 거죠. 수능 점수를. 그 예측한 점수가 정말 수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통계 분석을 한 거예요. 뭐 연구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이런 건 아마 전국에 저밖에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정보기도 하고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명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이 결과가 뭐 교사들이 흔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 비해 낮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은 6월이나 수능으로 가면 떨어지는데 이건 우연은 아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3월 달보다 6월이나 수능이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건 우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더 흥미로운 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의 성적들을 비교해보면 수능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늘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고3담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아마 증명했던 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평가원 모의고사는 보지 않았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있는데 4월 모의고사는 하진 않았지만 감각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4월 모의고사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네, 학생들이 많이 빠져요. 밑에서. 3월 보고 포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점수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주시면 그 6월에 이제 곧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정시에 어느 정도 갈지가, 그러니까 3학년 담임들이 그러잖아요. 고3 모의고사 처음에 3월 모의고사 보면 너 대학 어디 갈지 우리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높은 대학이죠.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6월 모의고사에서 아마 조금 보정이 되면
아, 정시에 이 정도 가겠구나. 정시에 이 정도 가는 게 만족해? 그러면 그 계속 정시로 가면 되는 거고. 아, 요 정도 갈 거니까 수시에 조금 더 위쪽으로 도전.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학생의 욕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수시에서 다른 수를 내야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든지 교과를 하든지 실기를 시킨다든지. 오늘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작년도 자료고요. 이렇게 45만 명 정도가 시험을 치릅니다. 모의고사 치르는데 6월 모의고사 할 때는 졸업생이 약 7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물론 수학 능력 시험 시에는 졸업생들이 한 12만 명 더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어떻죠? 우리 수시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또 고맙게 좀 빠져주죠. 예, 수시에서 또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정시만 노리고 들어온 학생들이 또 있죠. 졸업생들. 그래서 그 점수가 낮지 않을까. 그거를 또 과학적으로 또 연구해서 통계를 돌려서 그걸 증명해 주신 거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체육계열 진학을 위한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기본계획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인원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달에 작년도 합격자 데이터와 실패했던 데이터도 저희가 봅니다. 왜 이 학생이 떨어졌을까? 다시 한번 되풀이돼서는 안 되죠.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설명회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적성 확인하고요. 6월 달에 정도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로 진학을 할지 정시로 진학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7월 달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7월 달은 뭐죠?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 때 이 학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죠. 거기서 자기소개서 준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체력적으로 많이 또 끌어올려줍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기가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8월 달에 체력훈련까지, 7, 8월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학교도 이맘때쯤이면 많이 바쁘시죠? 선생님, 이쪽에서.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움직이고요. 6월 아까 말씀하셨던 모의고사 기준 딱 잡았을 때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게 모의고사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자기소개서 쓰고 훈련 시작하고 수시에서 실기 전형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학생들하고 점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해서 제일 바쁜 시기가 되고 9월 달에가 정말 학교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때문에 거의 전쟁터 같은 일들이 진행하면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면접을 애들 또 봐줘야 돼서 열심히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 되면 또 면접을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말하는 방법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직접 다 방학 때 우리 학교에서 또 지도를 합니다. 쉽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거 촬영하게 하고요. 저희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저희 카페 가보셨으면 면접 질문을 또 천하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각 대학에 있던 면접 질문들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걸 토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준비된 학생과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교수님들도 그걸 압니다. 이 학생이 준비를 했구나. 네. 보시면 11월에 이제 수능을 보고 발표가 되는데 이맘때쯤 되면 수시의 학생들은 끝나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1, 2월까지 더 달려가야 된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지원 가능 횟수는 수시 6회, 정시에 3회죠. 접수는 9월 달에 2019년 9월 11일부터 12월 달에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해서 끝나고요. 19년 10월에서 12월 10일 날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 붙었으면은 쉬진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잘 배웠잖아요. 그럼 정시에 남은 학생들 또 나와서 같이 코어 티칭 같이 해줍니다.
예, 현장감 있는 같이 티칭도 하고 있고요. 네. 예, 여기까지 서두까지 오는데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구글 폼으로 10개 대학을 받았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들 다 당연히 진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해 주셨겠죠. 10개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모집 요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 있는 학교고요.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전형 방법 수능이 60%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내신이 10% 정도, 실기 30% 정도. 여기서 그러면 수능이 60%입니다. 더 나아가서 봤더니 국어가 50%, 수학이 30%인데 가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구 영역 2과목이랑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15%.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영어의 변별력은 약해지고 있다. 국어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대학 발표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학생부에서는 100점이 들어가, 최저점은 0점이야, 실질 반영 10% 이렇게 돼 있고요. 수능은 최고점이 600점이야. 차이는 600점이 날 거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300점이야. 너희들이 알고 지원해. 근데 여기서 이거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부분이고요. 이제 잠시만요. 네. 어려우실까봐 제가 중간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때 우리가 1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 입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언처럼 쓰이는 얘기가 수능으로 대학을 고르고 실기로 당락을 결정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이거죠. 제가 2등급이 나왔어요. 수능이 대충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 정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등급 나온 애들은 다 거기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고정돼요.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2등급 아이들의 차이를 뭐에서 벌릴 것이냐 보면 이제 수능에서 아니 실기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입시하는 쪽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수능으로 대학을 고르고 실기로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수능이 고정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기가 고정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저렇게 반영 비율을 다르게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숭실대학교처럼 실기 비중이 70%인 대학이에요. 숭실대학은. 그럼 실기가 상향인 애들이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실기가 최고점에서 쫙 이루어지고 이 학생들 간의 변별력은 결국은 수능에서 난다. 그러면 거꾸로인 상황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김영훈 선생님께서 왜 실질 반영 비율을 얘기하냐 하면 저 위에 포인터 좀 잠깐 빌려주세요. 준비는 김영훈 선생님이 하고 발표는 제가 하네요. 여기 60%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능 반영 비율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십시오. 빵점 제일 못한 학생 빵점 주고 제일 잘한 학생 600점 주기 때문에 이 차이가 60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반영 비율이 60%라고 건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능 빵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능 빵점은 없죠. 수능 빵점은 없어요. 이거 줄 서서 찍어도 5문제 중에 하나씩은 5분의 1씩은 계속 맞게 되어 있어요. 1등급이 건국대학교를 왜 오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건대의 원서 넣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양심상 4등급 정도는 돼야 거기 가서 뭐 명언만으로 내가 실기로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어 이런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옆에서 그렇게 추천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에서는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원서들을 보면
최저는 4등급 정도에서 형성될 것이다. 최고는 1등급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못 본 학생이. 그러면 실제로 대학에서는 600점이 변동될 거라고 해서 600점 반영이라고 얘기했지만 60% 저희들 보기에는 그게 거짓말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4등급까지 쭉 올라가면 이제 잠시 뒤에 김용호 선생님이 분석하신 걸 보여드리겠지만 몇 퍼센트 안 돼요. 변동 폭이. 다시 앞으로.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에서의 변동폭, 여기서에서의 변동폭, 실기에서의 변동폭, 그 변동폭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 수능 하나에서만 변동폭이 실제로는 실질 반영 비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든 종목이든 그게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고정이 된다고요. 그게 고정이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또 해설해 드려야 되죠.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그만큼이 되지 않고는 고정되는 게 그만큼 되지 않고는 원서 들어가는 게 무의미하다. 처음에 다시 연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연대의 2등급이 아닌데 원서를 내는 건 좀 무의미하잖아요. 2등급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거는 이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질 반영 비율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학부형들이나 뭐 학원 관계자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정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도 깜깜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탐구가 내가 1 나오면 탐구로 선생님 영어 제가 못 본 걸 커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들어간다고요. 실기 잘하면 제가 실기로 수능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 반영 비율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떤 요인이 고정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김용호 선생님께서 이 이후에 계속 어떤 학교에서는 실질 반영 비율을 저희가 그래서 밤을 샌 거예요. 김용호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10개 대학을 보여드리고 어떤 요인이 고정되는지. 그래서 적어도 전략을 세우실 때 그 대학의 그 과목만큼은 마지막에는 실제 합격자 성적도 보여주실 겁니다. 10개 대학에. 이 정도는 돼야 적어도 그 과목은 당락이라고 볼 수 있다. 명함을 넣을 수 있다. 명함을 빨리 빼야 된다. 수시에 움직여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저도 어려워지죠 이제. 해설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취지는 또 보시면 질문들이 이렇죠. 몇 등급이면 간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통 합해서 질문합니다. 3등급이면. 근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 3등급이면 가요. 이러는 게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학생은 더 국어를 잘 봤고요. 그럼 국어를 잘 본 데에서 그만큼 값어치를 받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통틀어서 대학을 넣으니까 그 학생이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3등급이라니까 사탐이 1등급 나왔으니까 국어가 4등급 나왔어도 그게 보정이 돼. 그걸 통틀어서 보지 않고 그 학생이 잘 본 과목에 값비싸게 받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대학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실질 반영률까지 들어간 겁니다. 건국대학교 보시면 대학에서 발표 이렇게 했고요. 전문가의 감으로 잡았다고 저는 최저로 5등급으로 잡았는데 4등급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국어 과목을 보시면 800점 만점이잖아요. 봤더니 190점에서 300점 최고점. 여기에서 지금 점수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 지원자들의 점수가 3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지원을 할 거란 말이죠. 234점 정도. 수학 보시면 180점이죠. 30%면 거기서 133.8점이 5등급을 맞은 학생의 점수예요. 거기인데 3등급 맞은 점수는 158.1. 저 정도 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점수가. 영어를 한번 보실까요? 영어는 이제 각 대학에서 명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이 아니라 이 정도 점수가 가점이 되거나 감점이 되거나 환산이 돼.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짜리 점수가 84.6이에요. 15% 들어가지만 3등급 88.2입니다. 3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영어 못했다고 이 대학 못 넣나요? 아니잖아요. 국어 과목에서 잘 받고 수학에서 잘 받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예, 이렇게 나오겠죠. 한국사도 보시면 5등급짜리가 29.4, 0.6점 차이 납니다. 네, 한국사 이렇게 예시 실질 반영 점수를 예시를 했고요. 실기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기에서 기초 체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점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덥, 20m 왕복 달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점을 주겠다. 그 안에서 이 정도 실기를 가르쳤으면 되는 점수들을 최저 그거 잡았고요. 실기에서 이 정도 점수가 움직인다. 농구랑 체조랑 이런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주관적 요소들을. 예. 5단계로 평가는 하지만 명확하게 그 학생이 몇 점을 맞았는지 우린 모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영어 실질 반영 점수입니다. 1등급이 아까 저희가 잠시만요. 200점인데요. 네. 해설 전문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여한구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네. 좋겠어요. 저기 건국대학교는 5개 종목, 오른쪽 위에 표 보시면 5개 종목의 실기를 실시하는데요. 저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버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저기에 건국대학교 실기가 명함이 들어가는지 아 실기요? 예, 실기 기록을 좀 실기 말씀해 주시는 기록이 게 20m 항복이 14초 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시덥이 75개고 그리고 농구 잠깐만 빨라요 말씀이. 농구 20m 왕복 달리기가 남학생이 기준으로 했을 때 14초 5 정도 돼야 저희가 이제 명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75개요? 너무 많지 않아요? 1분에? 네 1분에 네. 70 만점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만점 거가 기준이 1분에 75개. 지금 건국대학교는 시덥의 파울 규정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지금 60개 초반 정도 합니다. 기계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농구는 레이업 슛이랑 자유투를 보는데 저희 학생도 여기를 매년 쓰거든요. 쓰는데 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학교에 선수 출신 분들을 모셔서 강사로 코치칭 해가지고 레이업 슛하고 농구만 보는데 그 친구가 성적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실제로 서울 최고의 체조 선수 출신이 가르치셨어요. 요 정도면 일반인 치고 너무너무 잘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도 남자 기준에서 160 정도를 넘으면 잘한다. 160. 네. 160 정도를 배면 뛰기로 뛰면 잘한다 정도인데 허리 제기 도약부터 시작해서 점프의 자세까지 해서 착지까지 잘했다라고 했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밑에 있는 3가지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주간 평가를 해서 5단계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기가 참 애매모호한 성적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건대가 그래서 점수의 분포도가 앞에 있는 성적 대비했을 때 그 3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5등급에서 실제로 붙은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5등급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 기준 세우시고 전략 세우시는 거잖아요. 저기에서 보시면은 뭐 실질 반영 비율에서 점수 이렇게 나오면 나 그럼 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오시면 큰일 납니다. 나의 장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고 실기를 어느 정도 컨디션을 해야지 전체 점수대에서 어떻게 해서 붙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되셔야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성적 대비했을 때는 이미 그 합격 컷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붙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저 밑에 있는 3개 주간 평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전은 하고 건대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여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저희 학교 쪽에서는 아직 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2개 점수보다는 밑에 있는 3개 실기에다가 포커스를 건대를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중심이 돼서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를 해주죠.
예체능 과목 5등급 한번 보실까요? 188점이라고 예체능에 점수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점수가 84.6점이 들어갑니다. 1등급과의 차이가 5.4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1등급인 학생들은 지원하나요? 뭐 물론 영어에선 할 수도 있지만 국어를 못해서 그러면 3등급 정도에서 점수를 볼게요. 보게 되면 2.8점 정도, 3점 정도 차이가 있다. 근데 실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수면 또 실기에서는 점수가 또 여기서 저희가 예측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여한고 선생님 말씀도 기초 체력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딱 지원할 때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국대학교 이제 실질 반영 점수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몇 퍼센트 들어가나 그리고 몇 퍼센트가 움직이고 있나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린 겁니다. 봤더니 실질 반영 분포에 들어갔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국어가 41% 들어간다. 그러면 건국대학교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학은 15%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15%. 영어는 1%. 이런 실기들은 각 종목이 8%씩 들어간다. 보실 수 있겠죠? 내신은 1%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총점입니다. 총점인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점수들입니다. 아니. 네네. 고정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저거 고정된 거긴 한데 지금 제가 처음에 고정을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전체 키는 대학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저희들이 봤더니 전체는 아니야. 빨간색 정도만 움직여. 그래서 그 빨간색 정도만을 가지고 모두 다 합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각 과목별로 종목별로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저 전체 변동에서 저만큼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국어가 50%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는 40% 정도 효과밖에 없더라. 수학은 15%, 영어는 15% 반영인가요 원래? 근데 실제로는 한 1%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영어 좀 못해도 가능하다 건국대학교. 이런 정보를 드리려고 저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해설이 들어가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실기에서도 어느 정도 변별력은 있죠. 빨간색이 움직이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합격했던 점수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군 건국대학교의 정원이 25명이었고요. 지원자는 469명, 경쟁률 18.76대 1이었습니다. 정시에. 이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써있네요. 만점 기준. 시덥 72 이상, 20m 왕복 달리기 13.8 미만. 이 정도면 실기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학생의 성적입니다. 앞에 보시면. 국어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점수에 충족을 했죠. 2등급으로. 표준 점수도 126점. 준수합니다. 작년에 국어가 어려웠는데 수학 3등급. 국어당 수학이 중요했잖아요. 영어도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계산을 했더니 419.7점이었더라. 실기는 14.87, 시덥 67. 실기 잘하는 친구예요. 잘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파울을 많이 줬었는데 시덥을 67개면 잘했습니다. 레이업도 이런 식으로 밖에 추측이 안 돼요. 주관적인 평가는 이 학생이 가가지고 저 선생님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점프슛은 2번 중에 뭐 1번 성공했고요. 레이업은 오른손 1번 성공했고 왼손은 실패했고요. 이런 식으로. 핸드스프링 제가 봤을 때 다른 애들 거 보잖아요. 그 학생보다 제가 좀 잘해서요. 그 중에서는 제가 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저희가 추측을 못해요. 그리고 높이 뛰기는 명확하죠. 높이가. 하지만 착지, 도약, 이런 출발 자세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측했었거든요.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출발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러면 거기서 또 점수 감점이죠. 높이는 160 떴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제 건국대학교를 가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대학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참견 전문가도 참견. 오늘 내용이 어려워서 자 여기 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국어 126점. 저게 제일 고정되는 면인 아닙니까? 아까 연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대에서는 국어가 126점보다 좀 떨어져 있으면 다른 걸로 잘 안 뒤집힌다. 그래서 적어도 국어가 126점 되는 학생이 들어가야 나머지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렇게 보십시오. 다음 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같이 나군에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올해 선생님 좀 바뀐 게 있죠? 네, 올해부터 작년에 중대가 시작을 했고 이제 경희대도 같이 그 수능으로만 대학을 뽑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작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작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기가 들어간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 실기가 빠진다면 수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경희대학교 24명 선발했었고요. 수능 올해 100% 들어갑니다. 국어가 50%, 영어가 20%, 탐구 30%, 탐구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측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중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이나 바뀌었던 거 명시했습니다. 수능 800점 만점에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80%니까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00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다시 들어갔죠. 그래도 경희대학교는 2.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5등급 이내 들어온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최하점을 잡았고요. 그랬더니 국어가 최저점입니다. 269.3, 400점 만점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점수가 움직일 거야.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어 160점인데 109.6입니다. 아까 건국대학교보다 점수의 폭이 넓습니다. 영어의 실질 반영률 20%라 그랬는데 영어가 변별력이 좀 경희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건국대에 가면은 값어치 못 받죠. 경희대학교를 쓰면은 값어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한 과목에 30%. 이 정도 점수가 움직이고 있다. 뒤에 보시면 영어 실질 반영 점수 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등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요. 120점 만점인데 한산 점수가 96점입니다. 96점. 저희가 3등급에서 2등급 내지 쓰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받는 점수는 153.6. 점수의 변동폭이 크죠. 보시면 아래 그래프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점 받은 학생은 160점. 1등급인 학생입니다. 2등급이 153.6. 적어도 3등급인 학생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 142.4. 5등급인 학생들을 지금 지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래프상 급격히 떨어지죠. 그럼 경희대학교에서는 영어 글로벌한 인재를 또 선발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커트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실질 반영 비율을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국어 변별력이 보시면 58%입니다. 실질 반영 비율. 이제 이 부분은 뭐죠? 실기가 들어갔었는데 약간의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입시 요강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국어가 58%, 탐구 20%, 영어 22%다. 보시면 국어가 131점 정도가 우리가 그 안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 합격, 불합격을 예측할 수 있겠죠. 탐구는 46점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서 1등급 맞아서 국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탐구 영역에서. 영어 50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설명이 되셨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합격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할 말이 많네. 학교마다 이러면 퇴근이 늦어질 텐데. 지금 저 그래프의 키가 대학에서 발표한 반영 비율 아닙니까? 그만큼 반영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빨간색이 진짜인데
영어가 더 대학에서는 저 키를 보면 적게 반영했다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희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질 반영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영어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 영어 잘 못 봤는데 반영 비율 적고 탐구 잘 봤으니까 내가 국어에다가 해서 경희대학교 한번 가보겠어. 그러면 이 끊고 다친다는 거죠. 실제로는 영어가 더 많이 반영된다. 원래는 발표하기로는 탐구를 더 많이 반영한다고 대학교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합격자 점수입니다. 네, 라군에 24명 선발했었고요. 지원자 281명, 11.71대 인기가 많았네요. 학교가. 이 학생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한 과목 1등급 나온 학생입니다. 남자 여자 기준이 다르죠. 실기는 4개 과목 들어가고요. 자전굴, 유연성, 서전트, 25m 왕복 달리기, 메디시몰 던지기 만점 기준이. 근데 실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학교에서 실기를 이제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실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 학생 잘하는 학생이었네요. 보시면 자전거 유연성 28cm, 서전트 57, 왕복 달리기 19초 7, 메디시몰 던지기 8.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충족도는 뭐였죠? 국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게 이 학생이 진학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작년에 경희대학교 정시에 진학한 학생 혹시 있나요? 성북고등학교에? 저희 그 주변에서는 자료를 계속 모아서 받고 있는데 이 정도 성적대에서 많이 입학한 저희는 없습니다. 이 점수대가 보통 2, 3등급 라인업에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앞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 경희대학교 지원하시고 싶으면 저 밑에 나와 있는 국어 영어 사탐 있잖아요. 그 반영 비율을 실제 보시는 거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반영하니까 그리고 합격 점수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분명히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고 올해는 이제 실기를 반영 안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견쟁이 앉아서 등장합니다. 송곡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경희대학교 체육과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도 본의 아니게 또 성북고등학교 자랑하게 됐는데요. 성북고등학교는 입학부터 시작해서 중학생들이 우선 선발권을 갖고 있어서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게 된 그 학생들은 정말 짜여진 계획대로 커리큘럼대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다 준비를 하고 합니다. 1등급이 됐던 9등급이 됐던 아무 이유 없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나 더 같이 가는 게 실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돌아가실 때 아마 이 얘기가 가장 큰 코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녀분들 결정해서 전략 세우실 거잖아요. 수시에서 제일 쓸 수 있는 카드는 내신 성적이랑 비교과랑 실기 이렇게거든요. 이 세 가지 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성북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이 세 장의 카드를 무조건 준비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모의고사랑 실기랑 두 개가 합쳐지면 오늘 설명 들으시는 정시 같이 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북고등학교는 경희대학교 제일 많이 갈 수 있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아까 그 서울대학교 갔던 그 친구처럼 정말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봉사활동하고 책 읽고 내신 공부하고 실기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보냈을 때가 경희대학교 7명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60명이거든요. 60명 중에 7명 보냈었습니다. 마이크 놓지 마시고요. 네네. 저도 얻어야 되니까 정보를. 봉사활동 몇 시간 정도로 보세요? 우리 구체적 수치로. 그 일반 학원들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입시 컨설팅 뭐 이투스나 뭐 다른 것들 저도 계속 그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이상한 애들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년을 52주로 계산하고 시험 기간을 뺀 나머지 주를 계산을 해서 한 40주 정도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방학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뺀그 특별한 행사를 뺀 40주를 계산을 했을 때 못해도 한 주에 2시간 이상은 꼭 하자라고 해서 제가 학생들 60명, 학년마다 60명씩 있으니까 1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이상은 매주 제가 봉사활동을 2시간 이상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봉사활동 진행되는 거는 약 제가 관리하는 건 한 10개 정도 되고요. 학생들 전체가 다 같이 하게 되면 한 30개 넘는 지역의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고3 원서 들어갈 때 몇 시간 정도 되면 아예 봉사 좀 했구나. 성북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 한 기준이 700시간입니다. 700은 너무 많잖아요. 좀 우리 아까 최저 잡듯이 최저값을 제일 적게 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한 학년에 150시간 정도 해서 450 정도는 합니다. 학교에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학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시간에서 100시간 정도가 채워지거든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안 하다가 준비를 계속 시키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애들이랑 같이 주말에 봉사활동 가면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가 기본적인 시간대가 됩니다. 독서는 평균 몇 권이나 될까요? 독서는 제가 학교 오고 난 다음에 애들이 체육 쪽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체육 쪽 그만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체육, 과학 관련돼 있는 도서, 인문학 관련돼 있는 도서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보통 한 5챕터로 나눠가지고 한 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10권 정도 그리고 전체 다 전략적으로 나눠서 네, 체육 전략적으로 관련, 나눠서 인문학, 네, 체육 관련, 인문학 관련, 과학 관련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만화책이라도 관계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한 챕터당 못해도 2권에서 3권 정도씩을 읽어서 졸업할 때쯤 되면 30에서 50권 사이가 좀 왔다 갔다 동아리 활동은 평균 몇 개씩 할까요? 동아리는 지금 픽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픽스가 돼가지고선 하나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서 지금 1호 개정 교육까지 가는 친구들인데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가 보통 한 학년에 한 3개 정도. 동아리는 원래 기본 동아리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플러스 3 우리 아까 정도. 전체 일정에서 사실은 싹 넘어갔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송복은 자소서를 5월부터 준비해요. 우리는 제가- 7월에 시작하는데 네. 자소서 하나 완성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이게 학교마다 항상 컨디션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 들어옴과 동시에 스케줄 관리 쭉 해가지고 12월 달 되면은 본인 거 생기부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라고 시켜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운동방과후 끝나고 나면 학생부 종합전형 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거든요. 아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성적, 비교과, 실기, 그리고 모의고사. 이 4가지 중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기라는 맹점이 실기는 정시랑 연결돼 있고 실기 전형 죄송해요 선생님. 자소서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희 자소서 쓰는 거 1학년 때 한 번,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시 그럼 질문을 죄송합니다. 자소서 완성 언제 시키세요? 완성은 8월 달에 완성을 시켜요. 8월에 완성. 그리고 12월 달부터 계속 애들이랑 계속 주고받고 키워드들 정리해서 3월 달에 본인이 3학년 1학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관련돼서 키워드들 정리했던 거를 냅두고 중간고사 끝나면 확정지어서 그다음부터 계속 쭉 5월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8월 달까지. 세특은 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쭤볼 수가 없고 내신은 몇 점 정도 되면 경희대 학생부 종합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요? 3?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2점 초반대가 일반고에서 제일 많이 붙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저희는 2점대부터 시작해서 3등급 중반대까지 본인이 소신 지원 하고요. 실제로 1차를 붙어서 3등급 대 친구들 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집기를 항상 저는 바라는데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3등급들 친구도 1차는 붙어서 들어간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어요. 붙은 케이스들이 2등급 한 후반대, 일반고 기준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앞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구글 폼으로 제가 관심 있는 대학들을 다 받았잖아요. 경희대가 그래프로 나오는데 경희대가 혼자 이렇게 키가 크더라고요. 경희대에 관심이 많으신데
경희대 성적을 보여드렸으니까 경희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두드려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경희대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로 올해 스포츠 지도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20개가 더 신설됐나요? 네. 20명을 더 뽑아요. 스포츠 지도학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학과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떤 학생 뽑을 거냐? 그랬더니 뭐 명쾌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원래 스포츠 지도학과는 일반 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학생도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50명 넘게 뽑는 겁니다 이번에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좀 정보 드린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해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습니다. 그건 하세요. 경희대는 국어 영어를 보는 것 같은데 그 국어 영어 성적만 이렇게 굉장히 3등급이면 좀 힘들고 2등급 이렇게 가야지 쓸 수 있을까요? 수시를. 정시 말씀하신 거죠? 수시 말씀하신 거죠? 수시요? 네. 저희들 어저께 서울 시내에 있는 최대 입시하는 교사들 모여서 연구회 활동을 했는데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구 선생님 기억하세요? 내신 반영에 있어서 내신 반영이요? 제가 그냥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의 내신 반영 파워가 훨씬 셉니다. 경희대는 국어하고 영어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도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 내신 반영 비율이 별로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점수만 비슷하게 들어가면. 네. 경희대학교 정시의 지원 전략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신 준비해서 수시에 50개의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학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수시에서는 진학이 불가능하죠. 우리 일반 학생들이 특기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모집 인원 42명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에서 70%, 실기 30%. 보시면 영어는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감점이라고 써 있죠. 죄송합니다. 네, 대학에서 발표한 수능의 실질 반영 점수는 70%니까 700점.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기는 30점, 300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4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는 2등급 정도 학생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역에서 35.7%였잖아요. 249.9점 했을 때 178.3 변동폭이 이것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로 보면서 대화 나누겠습니다. 수학에서 보시면 194점.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4개 종목이 들어갑니다. 기초 체력이 들어가고요. 하나 높이 뛰기가 들어가서 이제 전공 실기도 우리가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영어는 반영은 안 된다 그랬지만 감점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4등급인 학생들이 되겠죠. 2등급인 학생들과의 변별력은 한 4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을 줬네요. 보시면 이제 실질 반영 점수입니다. 점수가 움직이고 있는 건 영어는 아예 변별력이 없죠. 국어가 25%다. 근데 수학도 20% 중요하다. 보시면 점수가 명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점수가 2개가 비슷합니다. 키가. 근데 국어 영역에서 조금 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점, 56점, 25점. 실기도 중요하네요. 들어갔더니 왕복 달리기, 민몸, 높이뛰기, 핸드스프링이 점수의 유동폭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합격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나군에 있는 학교고요. 나군에 있는 학교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시에 42명, 지원자 231명, 경쟁률은 5.5대 1이었습니다. 수능 보시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이 두 부분을 충족했던 것 같아요. 2개 영역에서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1등급을 만든 학생이네요.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3등급.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기 기록을 볼까요? 지그재그 러닝하는 약간의 근지구력까지 요하는 달리기 운동입니다. 민첩성을 요하는 운동이지만 테스트이지만 29.56초 동안 달려야 돼요. 농구도 30초 레이업, 1분 레이업만 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2분 레이업을 시키고 테스트합니다. 오른쪽, 왼쪽 레이업 2분 동안. 그 학생이 상당히 근지구력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높이뛰기 148.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이죠. 스포츠볼 던지기는 핸드볼 공이랑 야구공의 중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던지기도 보고 있다. 이 학생의 총점이 이렇게 됐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많이들 진학 원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국어 수학에서 충족이 되고 실기를 좀 준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표적으로 실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체육교육과 중에 실기를 포기하지 않는 학교죠.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28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10명밖에 선발을 해서 저희도 약간은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수능이 40%, 실기가 50%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실기 다음과 같고요. 국어 수학이 반영이 30에 25, 21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신도 반영하게 되어 있네요. 내신이 10%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로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점수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가면 실기의 점수의 유동폭이 큰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어, 영어보다 실기가 더 중요하다. 점수들 보시고요. 한국사도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동국대학교를 실기에서 유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4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어.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이. 아까 계속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거기서 고정된다고 천하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기에서 좀 고정되는 폭이 보여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최저점을 6등급으로 잡고 산출한 겁니다. 영어 반산 점수고요. 영어는 5등급이 72점이네요. 지금 2등급이랑 차이를 보셨을 때는 7점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영어에서는. 그러면 이제로 실질 반영 점수 분포.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봤더니 실기들이 국어, 수학, 탐구보다 중요하다. 실기를 잘 준비한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점수도 이 키가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실기가 높습니다. 유동폭도 크고요. 탐구 영역이 그래도 유동폭이 좀 크네요. 여기서는 고정된 점수에서 영어보다는 합격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작년에 우리 학생의 이제 중점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특히나 꼭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합니다. 그 학생의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그 학생 연고대 준비시키려고 많이 천하우 선생님도 노력하고요. 저도 상담 많이 했습니다. 국어에서 이 학생이 너무 못 봐서 4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수학 1등급. 수학은 계속 1등급이었습니다. 이 학생. 영어 4등급이었고요. 탐구에서 1, 2등급 좀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었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이 학생이 실기도 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실기하고 갔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도 3m 정도 뛰고요. 달리기도 제일 빨랐고요. 그 학생의 실기 기록입니다. 백을력 221, 자전굴 26.9, 유연성도 좋았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 302, 중량 메고 달리기라고 20kg 쌀가마 들고 뛰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25m를 달려갔다 오는 거. 점수를 보시면 913.32로 합격을 한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 성적은 4등급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예측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분에 있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감이 잘 부모님들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학부모 설명이 진행하다 보면 도대체 유연성을 재는데 30cm면 얼마나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남자애가요
저 유연성은 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실기 종목인데 거의 남자애들이 접어요. 허리가 접힌 상태에서 배랑 허벅지랑 하나가 되고요. 얼굴은 정강이 사이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계에다 댔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cm가 나오면요. 손바닥 기준으로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이게 한 20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한 요만큼 정도 내려가야 돼요. 네. 발 앞으로 요만큼, 네. 네. 요만큼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는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동작을 취해서 멀리 뛰었을 때 남자 기준으로 3m를 뛴다고 하면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그냥 줄을 쫙 세워놓으면 100으로 봤을 때 한 1등 정도 하는 친구라고 1등, 2등 정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죠. 3m를 넘으면 아 제가 최대 입시 운동에서 정말 운동 좀 한다.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배근력 같은 게 이 친구 진짜 운동 잘하는 친구예요. 저희도 동국대학교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 배근력 제가 지금 땡기면은 제가 한 180, 190 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여줄 수 있는 시범치여서 요거 200 넘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운동을 진짜 잘하는 친구.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성적이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실기를 가지고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학교여서 실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또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두 가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체육학과 그리고 스포츠 산업학과. 체육학과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이 80%였고요. 실기가 20%. 순환식 계측이라고 이렇게 실기들을 같이 시간을 잽니다.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고요. 이것도 중량도 들고 뛰고요. 사이드 스텝 따고요. 이런 거를 측정해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에서는 이게 나형이 아니라 가형으로만 가면 이제 사탐에서 가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산업학과가 실기가 이제 올해는 폐지됐다. 이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명 선발하고요. 다음 기준은 똑같습니다. 네. 체육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학과에서 2등급 정도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도 최저를 4등급 정도로 잡았고요. 변동표금 반영 비율은 학교에서 내용 과정에 45%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수학이 15%, 사탐이 30%였습니다. 영어는 10%고요. 실기를 반영 비율 100%인데 80점에서 200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고요. 그래도 10%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어 점수를 봤더니 4등급이 82점이다. 2등급인 학생이랑 대비 14점 정도 차이가 있죠. 영어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국어가 역시나 중요하다. 45% 들어가고 있죠. 키도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 제일 높네요. 165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학 28점, 수학이 8% 정도 들어간다. 사탐도 많이 줄었죠. 10% 정도. 봤더니 순환식 계측에서 생각보다 점수의 변별력이 유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20점 정도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 수능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환식 계측도 한양대 체육학과에는 순환식 계측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실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포츠 산업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의 점수고요. 국어가 1등급으로 충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45%에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인 학생이고요. 탐구 한 과목 들어갑니다. 탐구 한 과목 1등급이고요. 이 학생은 패스 앤 페일에서 패스를 한 걸로. 스포츠 산업학과는 실기 순환식 계측에서 점수에 분포들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이 학생이 체육인으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판단을 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럼 성적이 좀 안정적인 학생들이 조금 더 스포츠 산업학과에 지원을 했었겠죠. 체육학과에서는 변별력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스포츠 산업학과는 이게 패스 앤 페일도 없잖아요. 점수가 좀 한양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지원하면 체육학과보다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또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문과, 이과 인원을 따로 선발하고 있죠. 문과에서 13명, 이과에서 9명 선발합니다. 수능 비중이 생각하신 것처럼 높습니다. 80%, 실기 20%고요. 여기 면접이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교직에 관한 적성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그래서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돼 있어요. 몇 프로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되어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 읽으면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교직 적성 검사를 실시하겠다.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약간의 표준점수 100분위를 활용은 하지만 계산법은 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조금은 틀립니다. 가서 그랬더니 그걸 확인했더니 국어가 이 정도 들어가고 있다. 33.3, 수학이 40%, 영어는 강점으로 퍼센트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탐구 26.7%, 과목수는 2개고요. 보시면 수능과 10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800점과 200점 차이인데 여기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식으로 약간 변화된 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따가 총점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능 영역에서 반영 비율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대교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표는 또 입학본부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돼요. 투명하게 공개는 완벽히 안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특징 같은 경우에 실기도 본인이 몇 점 받은지 모릅니다. 실기도 미공개하는 유일한 좀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평가하는 대학도 제외하고요. 비율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에 있는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점수 폭입니다. 4등급 정도 이내에서는 그래도 최저 점수를 좀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국어에서 150점 만점으로 107점 정도. 즉 이거는 국어 표준 점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고점을 대입한 거고요. 수학 점수 사탐. 실기 종목은 4가지의 기초 체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실기 23개의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 정도의 그런 실력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실질 반영 점수는 보시면 감점 제도가 있다. 4등급이 1.5점 정도고요. 한국사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 반영 점수 분포로 들어갔습니다. 수학이 더 높았었죠. 고정된 점수의 폭이 대학에서 발표했던 게 그래서 수학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또 계산하고 서울대만 좀 계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봤더니 국어에서 43점 조금 더 변동을 하고 있다. 국어가 역시나 중요하구나. 그 다음이 수학이 반영이 중요하다. 탐구 영역은 이 정도는 다 맞고 있다. 13점 정도만 지금 이 안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기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5개 종목 2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자를 문과와 이과로 나눴는데 또 여기서 설명해 드릴 부분들을 좀 찾았습니다. 문과 합격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대표적으로 가군에 있죠. 아까 가시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나군으로 가 있는 이유는 서울대를 피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 정원이 22명입니다. 지원자 152명이었고요. 경쟁률 6.89대 1. 수능 80% 이거는 아시고요. 국어 영역 보겠습니다. 1등급, 1등급, 2등급, 1. 설명할 게 없네요. 잘했네요. 잘하는 학생이고요. 턱걸이 9개, 제자리 멀리뛰기 265.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입니다. 이 정도 실기 기록이면 핸드볼 공 던지기도 잘 던진 것 같고요. 100m 12초 초반이면 잘 달리는 학생이죠. 전공 실기는 축구로 했고요. 수능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410.4점이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실기는 저희가 미공개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데이터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문과에서 역시 1등급인 학생들이 가는구나 했더니 이과 학생의 표본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지원을 너무 더 하시면 제가 좀 조심스러울까. 국어 3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 이과에서. 점수는 376점입니다. 총점. 지금 두 학생의 차이는 약 34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이 학생이 국어가 3등급. 근데 3등급 초반입니다. 122점 정도의 표준 점수였으면 수학이 2등급.
탐구 영역은 1, 2등급. 탐구가 봤더니 탐구 만점 기준이 어려운 과목을 했던 것 같아요. 69점으로 좀 높네요. 예, 영어는 1등급이었고요. 이 학생의 실기 기록도 나쁘진 않습니다. 핸드봉 던지기 앞에 있는 학생보다 더 잘 던졌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비슷하고요. 턱걸이도 비슷했네요. 이 학생도 합격을 했다. 영어에서 뭐 감점 받았던 사례가 없네요. 여기서도 전략적으로 이과에 있던 학생이 갔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이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설명이 들어서 여기 여학생도 왔고 거점학교 우리 등록한 학생도 와서 선생님 사실은 좀 뿌듯합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청담부에서 이렇게 또 와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성적이 조금은 내신이 높습니다. 근데 정시로 오면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 이렇게 가루가 쳐진 거는 2개 중에 대처할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구까지 돼 있네요. 이 3개 중에 2과목만 우리가 보겠다. 영어를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영어에서 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실기가 상대평가죠. 점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서 1등부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기 쪽에서 보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 정시에는. 그러면 수능들은 또 무의미해지겠죠. 수능이 400점이지만 실기에서 600점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 학교에서. 보시면 최저는 5.5등급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반영 비율은 50% 똑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사탐을 가면 또 사탐은 또 점수가 좀 반영되기 좀 틀려요. 그래서 수학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이거는 0점을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완전 0점, 꼴등을 했으면 거기서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어의 점수였고요.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을 했으니까 국어 영역이 81, 76점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저기서 저 정도 움직이고 있구나. 영어는 하고요. 보시면 탐구나 수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어로도 바뀔 수 있고요. 3개 중에 2개만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자는 1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성적표도 가져왔습니다. 다른 표본을 좀 이야기했고요. 가군에 있는 학교고요. 13.6대1. 아무래도 실기가 높다 보니까 실기를 많이 준비한 학생이 넣었던 것 같아요. 국어에서 4등급, 수학 3등급.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2개 들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이거 2개 들고 들어가서 메디신볼, 10m 한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충분히 여학생 도전할 만 하겠죠. 이 정도 실기 기록의 점수면. 근데 실기가 그래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째 학교입니다. 아직 2학교 더 남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보시면 12명 선발하고 있고요. 이거 12명인 게 여학부 선생님 수시 때 많이 선발하나요? 성균관대학교는? 네, 성균관대학교가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았는데 인원을 계속 늘려서 수시에서 30명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특기자로 뽑고 정시에서 12명 뽑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선택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얘는 또 성균관대학교는 사탐을 반영을 안 해요. 김영 선생님께서 설명 더 해주시겠지만 오늘 가실 때 본인의 전략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점수대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합격하시는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80%, 수능이 중요한 학교죠. 실기 20%입니다. 수학, 국어, 수학이 60에서 40. 영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한국 사회도 가산점이 있고요. 실질 반영 점수는 800점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기도 200점이고요. 우리가 또 계산을 했죠. 들어갔을 때 4.5등급인 정도, 2.5등급 정도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 4.5등급으로 최저점을 잡았더니 다음과 같다. 323.2, 230.2, 80.5. 실기 반영하는 건 100m 달리기가 우천시에는 바뀝니다. 실내에서 20m 왕복 달리기로. 핸드봉 던지기, 턱걸이. 실기의 점수를 전문가의 감으로 가서 기록표를 보고 또 잡은 점수입니다. 이동표기. 했더니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는 그래도 92, 3등급 정도
정도가 돼야지 차이가 좀 있네요. 4등급이랑 6점 정도의 차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국어가 55%로 중요하다. 수학이 31%. 수학도 국어 수학에서 승패가 되겠네요. 영어에서는 거의 유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m 핸드폰 던지기 턱걸이 4%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합격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올해 아직은 데이터를 아직도 지금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지만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도 나군에 있는 학교고요. 정시에 12명 선발합니다. 수시에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13.30대 1이었습니다. 국어 2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좀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수학도 1등급이고요. 영어 3등급, 탐구 영역은 이 친구는 이 정도 공부할 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4, 5등급이면 공부를 좀 안 한 거잖아요. 네, 이 학생이 사탐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이 학생이 실기 기록이 이렇게 받아서 총점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네, 이렇게 하고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인들 학부모님들도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오셨으면 점수를 한 번씩 가늠해 보세요. 주요 질문 나온 대학들입니다. 네, 성균관대 더 붙이실 거 있으시나요? 네.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수시에서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죠. 정시에 23명 선발하고 있고요. 한국사가 10점이라고 따로 명시돼 수능이 86%로 조금 더 1% 올랐습니다. 101% 정도로 계산했더니 나오던데 실기가 10%, 면접이 5% 들어간다. 국어 수학이 33.3%로 동일하게 들어가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33.3%로 16.7%다.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고요. 면접이 들어가네요. 연세대 체육교육과로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가 또 있습니다. 근데 체육교육과 기준으로 33.3%에서 점수를 확인했더니 201.8 최저 4등급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학 점수랑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사탐, 영어, 실기는 기초 체력이 3과목이 들어갑니다.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 볼 던지기. 실기가 33.3%. 이것도 실기가 보니까 만점 기록이 생각보다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영어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영어가 연세대학교도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변동폭이 좀 크죠? 점수에서 124.25가 움직이고 있다. 네. 실질 반영 점수 분포입니다. 국어, 수학에서 32%, 25%. 네, 국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수학이고요. 탐구, 그 다음 영어. 네, 한국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메디신볼 던지기가 좀 만점 기준이 높았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에서 조금 더 실기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면접에서 2%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굉장히 잘하는 학생의 표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등급인 학생들인데요. 1등급, 2등급. 1등급에서 2등급인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했던 거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 실기 기록입니다. 실기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보시면 총점 725점. 이 학생이 합격을 했죠. 나군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연세대학교 면접 질문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지원을 왜 했는지. 교수님들 네 분 앉아 계시고요. 지원 왜 했는지. 제일 행복했던 때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연세대 합격자 학생한테 확인한 면접 질문이고요. 그리고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 여기서 50점이 움직였었잖아요. 여기서도 잘 학생들이 준비해서 진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또 실기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학교죠.
모집 인원 22명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과 실기가 50, 30인데 내신이 20% 정도 내신을 조금 깊게 했는데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거고요. 또 실질 반영 비율은 내신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기 종목입니다. 20m 왕복 달리기, 시덥 30초,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를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어만 반영을 합니다. 보시면 국어, 영어 두 과목만 간략하네요. 최저점 6등급으로 잡아봤습니다. 4등급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140에서 250점, 50%, 75에서 250. 수학을 안 해도 되죠. 영어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그래도 세종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실기가 또 중요합니다. 실기 기록에서 저희가 보면 실기 기록에서 또 칸칸이 명시를 해놨는데 봤더니 메디신볼 던지기 여기도 던지기가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 거의 뭐 최저점이 8m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보시면 최저가 9.1 이하잖아요. 9.1 이하는 점수 안 준다는 거거든요. 거의 최하점입니다. 9.1m 던지기도 힘든데 거기서부터 점수폭을 해놨다는 거예요. 조밀하게. 제자리 멀리뛰기 3m라고 명시해놨고요. 안전 기준. 수능 4등급인 정도의 학생이면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는 175점 정도. 5등급이랑 차이가 50점 정도로 크네요. 실질 반영 점수입니다. 국어 영역 110점 정도. 영어 영역에서 더 큰 변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유일한 학교 하나 확인했습니다. 영어에서 더 선호하고 있다. 영어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 실기를 보겠습니다. 실기는 메디신볼 던지기까지 45점, 50점, 35점 이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내신은 실제로는 예측이 지금은 힘든 것 같이 한 20점 정도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종대학교 합격사례입니다. 나군에 있는 학교고요. 정원은 20명.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영어 아까 4등급으로 예측했잖아요. 4등급인 학생이 지원을 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300. 이 학생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실기를 14.9, 20m 왕복 달리기, 시덥 35, 30초에 35개 준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메디신볼. 이 학생이 합격을 했다. 정말 이렇게 해서 10개 대학을 분석을 마쳤습니다.